안녕하세요. 아직도 배신감에 치가 떨리며 잠을 자지 못하는 40대 여성입니다. 평생의 꿈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엄마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모두가 이해하고 저만이 힘들어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뒤에 제 뒤통수를 친 인간들이 2살 딸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시대에 대한 통념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현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겨냈어요. 수면제 없이 잠 못 이룬 그 긴 시간 동안 사연을 듣고 위로를 받았는데 그 감사함을 솔직한 이야기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한때 제 꿈은 현모양처럼 현실적이었어요. 요즘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너무 고지식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은 정말 가정적이셨어요. 엄마는 항상 제 곁에서 과자 하나까지 손수 만들어주셨죠. 아빠는 퇴근하고 곧장 집에 달려와서 놀아주고 주말에도 무조건 가족들과 시간을 알차게 보내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 어릴 때 추억이 유독 많았고 그게 사는 내내 좋은 영향을 주었죠. 과장님, 또 엄마랑 통화하네. 오늘도 보니까 그러네. 전체 회식은 아파 끊자마자 못 간다고 할걸. 아, 여러분 미안해서 어쩌죠? 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오늘 회식이 못 가게 되네요. 처음으로 하는 팀 전체 회식인데 정말 미안해요. 대신 오늘 내 카드도 놓고 갈 테니까 이걸로 비싼 데로 가서 회식비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요. 알았죠? 과장님, 매번 어떻게 일하세요? 신입 직원도 왔는데 정말 미안해요. 자, 제 목까지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꼭 자리 한번 합시다. 점심시간에 회식 한 번을 안 왔다는?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일부러 피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팀의 과장님들은 남의 팀 회식까지 오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는데 우리 회사에서 가장 힘이랑 저녁 먹은 사람 한 명도 없을걸. 일부러는 아닐 거예요. 아까 보니 정말 일이 생긴 것 같던데 몰랐어요. 과장님은 엄청난 효자잖아요. 엄마가 아들 막 감싸고 도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왜 술 마시고 들어오면 안 된다. 밥은 무조건 집에 와서 먹어라 그러는 엄마들 있잖아요. 밥 차려놓고 기다리면 미안해서 회식 같은 건 절대 못 가죠. 나와서 살다가 얼마 전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뻔하죠. 아니야, 보면 과장님은 먼저 연락도 많이 하고 더 챙기더라. 사연이 있겠지? 능력 있고 사람 괜찮아도 괜히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효자는 진짜 싫어요? 결혼해서 시댁 좀만 소홀히 챙기면 난리 날 거려. 자기도 잘하는데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얼마나 더 많겠어요.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하다. 아, 맞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자한테 몇 번 차였는데 과장님이 차였다고요? 그럴 리가. 그때 왜 우리 동기가 과장님 소개팅 주선해줬는데? 솔직히 과장님이 빠지는 게 없잖아. 어린아이에 초고속 승진까지 하고 키, 외모, 능력 완벽하지.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도 좋다고 몇 번 만나다가 갑자기 엄마 전화 받고 말도 없이 집에 갔었다고 했던가. 그래서 여자가 눈치챈 거지? 절대 이런 사람하곤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때 이후로 소개팅 끝, 그렇다고 사람을 차요. 그래도 부모님 잘 챙기는 사람이 더 애낫지 않나. 직원들은 효자인 과장님이 여자한테는 빵점짜리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전 그때부터 과장님 모습이 호감으로 보이면서 제 마음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평소보다 많아졌고 하루는 과장님과 함께 퇴근하면서 좀 더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들어가시네요. 어머니 잘 챙긴다고 들었어요. 수문이 좋진 않죠? 좀 유난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다 그 남자가 무슨 엄마를 그렇게 챙기고 직원들하고 회식 한 번도 안 가는지.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는데 몇 년 전에 아버지 보내고 나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나와 살다가 집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런 일 겪었으면 가족들 뭐 다 말도 못하게 힘들었죠. 어디가 아프셨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돼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진단 말을 그따 알았어요. 솔직히 처음엔 혼자 남은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챙겨줘야겠다. 의무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함께 보내는 일상이 재밌고 소중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 지냈을까 하는 후회도 들고요. 원래 아들하고 엄마는 딸처럼 가까이 지내진 않거든요. 정말 잘하셨네요. 좋은 결정인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하고 추억이 참 많은데 지금 생각해도 그런 장면들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아있어서 좋아요. 어머니하고도 이 기회에 더 많은 추억도 쌓고 끈끈해지고 그러면 좋죠. 그래도 여자들한테 확실히 마이너스인 거 맞죠? 과장님은 갑자기 머리를 극적이면서 부끄럽다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때 직원들을 통해 여자에게 차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자신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구나 싶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님께 불효하는 남자가 저한테만 잘한다고 해서 가정을 이루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좋은 아버지는 못 될 거예요. 마이너스 아니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난 것뿐이죠.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그런데 그때 과장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려는 찰나였는데 급히 전화를 받은 과장님 곁에 저도 서서 기다리게 됐죠. 가는 방향도 같으니 더 얘기를 나눠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서 소리치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 택시를 불러 세워 덩달아 함께 타고 움직이게 됐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니, 어째서 움직일 수는 있겠어요? 아예 못 움직이겠어요. 일단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집 근처 다 왔으니까 바로. 아니, 택시 잡았어요. 곧 가요. 좀만 있어요. 가는 길에 들어보니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당장 119부터 불러야겠다면서 초조해하는 눈치였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것 같았죠. 그래도 전화까지 하신 거면 큰일은 아닐 거예요. 아, 집 근처 다 왔는데 아까 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어서. 아니에요. 혹시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시다 넘어지신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어머니가 이 시간에 항상 운동하고 오시거든요. 아주 크게 다치신 거 아니면 가서 상황을 보고 119 부르는 게 어때요? 보니까 말씀은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도 엄마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속옷 차림으로 있다가 수건 하나만 대충 들고 가니까 그걸 더 불편해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도 같은 여자니까 아참 그건 생각 못했네요. 아니나 다를까 도착해서 보니까 맨몸으로 있는 상황이 더 난처한 눈치였죠. 샤워하고 나오다가 삐끗해서 넘어졌으니 옷을 입을 겨울을 이속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녹화하고 도울 게 없냐고 물었더니 옷을 챙겨달라 하시더니 나중에는 진정되셨는지 제 도움을 받아서 대충 챙겨 입고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저는 정식으로 초대까지 받아 과장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머니는 참 너그럽고 생각도 깨인. 그야말로 요즘 분이더라고요. 아유, 그날 내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그날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도움만 받았어요. 고마워요. 식사 한번 꼭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전 그냥 따라온 거 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생명의 은인이지.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홀딱 벗은 상태로 있는데 119부터 불렀으면 모르는 사람들 와서 어쩌나 했더니 아가씨가 나랑 얘기해 본 뒤에 전화하자 그랬다길래 어찌나 고맙던지. 집에서만 입는 다 늘어진 꼬쟁이 입고 대학병원까지 갈 뻔했다니까. 그게 무슨 창피야. 저희 엄마도 그런 적이 있어서요. 근데 다행이네요. 회복도 빠르신 것 같고 덕분이에요. 난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택시에 있는 줄도 모르고 왔어요.
저도 놀라서 묻지도 않고 닿았어요. 다른 일이면 몰라도 어머님 다쳤다고 하는데 아무리 뵌 적은 없다고 해도 제가 그냥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덕에 이렇게 뵙고 맛있는 저녁까지 대접받고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아가씨를 다 보내. 그나저나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있어요? 아유, 엄마, 그런 질문 실례예요. 미안해요. 답할 필요 없어요. 과장님도 참, 어머니가 회사분도 아닌데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 오늘 어머니 초대를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사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고 뭐든지 다 물어봐 주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이렇게 괜찮은 아가씨를 왜 몰라보고 내가 남자라면 당장이라도 채 가겠구먼. 아직 혼기간 자고 어려서 그런가? 솔직히 나도 줄 서고 싶네. 아니에요. 보기보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요. 전혀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설마 우리 아들보다 많나? 네, 제가 3살 더 많아요. 엄마는 자꾸 왜 그런 걸 물어요? 불편하게. 아, 예, 정말 몰라서 그랬어. 이 얼굴을 본 누가 너보다 나이 많다고 믿겠니? 그나저나 우리 아들 회사에서 마마보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죠. 누가 보면 곧 죽어가는 노인네 모시고 사는 줄 안다고. 오버하지 말라. 그래도 아버지 보내고부터 얘가 이래요. 이러다 노총각도에서 둘이 평생 이러고 살까봐 내가 겁이 다 죽겠어. 혹시 우리 아들 관심이 있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예비 시어머니가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소문 팍팍 내줘요. 네, 제가 내일 출근하자마자 과장님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다고 소문낼게요. 아우, 내가 좀 더 비싼 걸로 대접할 걸 그랬다. 고마워라. 그날 만남이 어머니도 좋았는지 그 이후로도 과장님을 통해 제 안부를 물어봐주고 한 번씩 선물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도 잊지 않고 감사 문자를 보내면서 어머니와도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인 우리 사이에 오작교까지 돼 주시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녁 한번 먹으러 오지 않을래? 아유, 내가 주책 같아서 말 못했는데 솔직히 아가씨 만나고부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내 욕심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아니면 아니라고 잘라서 말하는데 내가 아가씨 어떠냐니까 웃기만 하고 무슨 말을 안 하더라고. 표현은 잘 안 해도 우리 아들 참 진국인데 예쁘게 좀 봐줘요. 우리 아들하고 둘이 저녁에 커피 마시라고 보내요. 꼭 들이마셔요. 그리고 과장님은 어머니 생일이 곧 다가온다면서 저에게 선물도 함께 골라달라는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같이 물건을 고르면서 부부냐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들으니 기분이 참 미워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뜻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딱 하나 남은 게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내 욕심이라고 했던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걸 이제 이루게 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나랑 결혼할 사람 찾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하고도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용기 내서 사귀어 달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해 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라이 말하기까지 더 오래 걸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는데요. 더 늦었으면 놓쳤대요. 지금 용기 내서 잘 말했대요. 정말요? 와, 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갑자기 왜 눈물이 나려고 하지? 실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아까부터 그 생각만 하느라 점을 고를 때도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밥도 안 넘어갔거든요. 과장님 뭐예요? 완전 울보였네. 고백하면서 남자가 눈물까지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부터 깨작대우고 있었구나. 난 비싼 선물 골라서 놀란 줄 알았잖아요. 이제 편하게 드세요. 그만 울고요. 진짜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평생 꿈이 현실이 돼서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같은 건 꿈 같은 일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내가 정말 잘할게요.
그렇게 눈물로 고백을 받은 뒤 속전속결로 결혼까지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두 손 두 발 들고 바라던 대로 됐다며 기뻐하고 친정에서도 하루빨리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제 꿈을 이루라면서 지지해 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할 정도로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보던 것과 달라진 모습 하나 없이 저를 배려하고 아껴주셨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년 차에 동서가 생겼을 때부터 어머니가 제 나이 이야기를 농담 삼아 비교하며 던지더니 나중에는 비수를 꽂는 말까지 내뱉더라고요. 사실 결혼 전만 해도 이렇게 말하던 분이었거든요. 요즘은 연상연하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 나의 그까짓 게 그게 무슨 흠이라고. 고작 3살 차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보다 정신연령이 낮다는 말 알지? 그래서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훨씬 품어주는 것도 있고 집안도 잘 꾸려가는 법이야. 네가 첫째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니까 더 든든하고 좋다. 집안의 중심이 바로 서는 것 같네. 이러던 사람이 동서 앞에서 나의 공격을 자꾸 하더군요. 시동생보단 4살 연하의 저보단 8살이나 어렸으니까요. 처음엔 저도 어색하게 웃어넘겼더니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더라고요. 나중엔 대놓고 절 무시하는 기분까지 들었죠. 둘째 드레스 입은 거 보니까 너랑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 인자해서 말하는 거지만 그때 우리 친구들이 가까이서 보니 잔주름도 많고 우리 아들보다 훨씬 늙어 보이기는 한다고. 얼마나 수군대던지 어리고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너한테 보내냐고 대단한 집안이냐고 묻더라니까. 여자 나이 그거는 절대 못 감춰내.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너도 관리받고 긴장 좀 하고 살란 뜻이야. 둘째 봐라. 둘째는 피부가 아주깐 달걀처럼 매끈하잖아. 너 봐. 주름도 많고 나이튼 티가 나잖아. 어째 너만 칙칙하고 아줌마. 제가 갈수록 많이 나는 것 같아. 아, 그게 요즘 좀 피곤한 것도 있고. 그래서 피곤한 게 얼굴에 티 난다는 거 자체가 나이 들었던 증거야. 건강관리 철저히 해야 해. 이러다 나중에 내 아들이 너 모시고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 어머니도 참 무슨 3살 차이인데 그런 걱정을 다 하세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당장 시댁에서 나와 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위치를 생각해서 꾹 참고 괜한 분란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명절 같은 때 동서가 합류하면 이런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죠. 아유, 우리 둘째 처음 부치는 모습이 애들 요리 수업하는 것 같네. 볼에다 밀가루 묻힌 것도 어쩜 그렇게 아기 같을까 몰라. 어디 묻었어요, 어머니? 그런데요,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잘했어요. 순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어머니가 이렇게 놓는 게 편하다고 했는데 맞아요? 저 괜히 잘못할까봐 손도 떨려요. 못해도 혼내지 마세요. 네, 네 나이에는 못하는 게 당연하지. 뭐 해도 돼,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어디, 시어머니는 마치 동서를 어린아이 대하듯 보더라고요. 그러니 동서도 명절 때마다 몸을 사리고 애처럼 구는 게 갈수록 심했어요. 동서, 그냥 계란물만 입혀서 나한테 주면 돼. 아, 형님은 이렇게 잘하시는데 전 언제 따라갈까요? 못하겠어요. 따라갈 거 없다네. 형님하고 너랑 같아. 애는 나이가 몇 살인데 못하면 욕먹는 나이지. 에휴, 손부터 씻자이. 고사리 손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아주 불안해 죽었네. 올해는 그냥 형님 하는 건 눈으로만 보고 내년에 차근차근 하나씩 해봐도 돼. 모르면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들어가서 쉬어. 그럼 동서가 거실이랑 상 닦는 것 좀 해줄래? 나머진 내가 할게. 아니야, 꼭 쟤는 죄는 하더라도 시키려고 저러네. 형님, 저 걸레질을 잘 못해요. 청소기 돌리는 것만 해봐서 그래. 청소도 형님한테 맡기자네. 형님이 힘도 좋아서 잘해. 너도 그게 편하지. 솔직히 난 둘째한테 일 시키기가 미안해 죽겠다. 첫째야, 홍기 꽉 차서 시집 왔으니까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 둘째야,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고생부터 하고 이런 일 시키니까 그 고운 손이 나만 하길 할까 싶고 안쓰러워 죽겠어. 전 얼른 배워서 어머니한테 100점짜리 며느리 되고 싶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머니 쉬고 나오면 제가 상도 다 차려놓고 그렇게 할게요. 어느 세월에 아휴, 너는 지금도 100점이야. 아니,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냥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겠어. 굳이 좁은 주방에서 제 명식 지지고 보고 복잡하게 이러는 것보다 내가 맡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 나이로 봐도 그렇고 순간 그 말에 가만히 있었다가 평생 명절은 저 혼자만의 일이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저 혼자서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넌 손도 빠르잖아. 동서 뿌려 먹고 싶은데 억울해. 넌 나이를 어디로 먹었니? 저까지 좁아서 되겠네네. 동서를 봐라, 너 학교에 입학할 때가 태어났네요. 따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도와주고 싶고 그는 마음 없어. 전 결국 평소에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도저히 누르고 눌려도 삭혀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계속 터져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나이 많은 게 무슨 죄라도 되나요? 자꾸 나이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참는 것도 좀 힘드네요. 어리니까 쉬고 나이 많다고 해서 다 나서서 혼자 하라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 집안에서는 똑같은 며느리잖아요. 차라리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야? 그래서 내 말에 납득을 못하겠다. 그래서 어쩌잔 말이야. 지금 동서도 익숙해져야죠. 동서가 무슨 미성년자도 아니고 저랑 8살 차이예요. 그런데 명절에 같이 일도 못하는 정도인가요? 저도 오늘은 도저려 혼자 못하겠네요. 엄마야 무섭다. 무서워. 정말 아들보다 나이 먹은 며느리 모시려니까 이런 거 하나도 편히 시키지를 못하겠네. 또박또박 말이 됐구나 하고 말이야. 말대꾸로 느끼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이로 일하고 같은 며느리로 이해받지 못한다면 좋게 지내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많이 참고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저도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결국 그날 명절은 음식 하나도 없이 밖에서 불편한 외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한 말이 당장은 받아들이기 껄끄러워도 나중에 어머니가 곱씹고 생각하다 보면 좋은 답을 주시리라 마지막으로 믿어본 거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제 뜻을 받아들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물론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건 형님으로서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써먹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명절날 이런 관계가 굳을지도 모르겠는데 절대 이번에 쉽게 정리돼선 안 되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그날 그렇게 마무리도 없이 놓고 나온 건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먼저 사과를 겁내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며칠을 오가던 남편이 시어머니의 사과를 대신 전해주더군요. 엄마하고 얘기해봤는데 그날 당신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다고 미안해하고 계셔. 재수 씨가 어리기도 하고 이제 시집에 갔으니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보니 아니게 당신하고 비교하고 말이 그렇게 나갔나 봐. 진심으로 그런 뜻은 아니었대. 처음부터 연상은 딱 잘라서 싫다고 하시던가 나이 얘기에 지겹다 정말. 정말 몰라서 그래? 난 딱 알겠다. 재수 씨, 내 새끼 어린 거 하나니까 그렇게 했지? 안 그래? 솔직히 당신이 잘하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우리 집안에 당신 없으면 명절이 굴러가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도 당장 사과하라고 화내고 왔어.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아는 효자가 아이? 그래, 당장 당신한테 가서 진지하게 사과하라고. 또 이러면 절대 안 참는다고 그랬지?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일 있으면 연을 아주 그냥 끊어버리겠다고까지 했다니까. 그랬더니 엄마도 미안하다고 인정하더라. 근데 차마 당신한테 그 말을 할 용기가 안 나는지 대신 좀 저혼해달라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랬어. 아이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 풀어 미안하단 말이 어려워서 당신한테 그 말을 전해달래. 나한테 했던 말은 용기가 없어도 슬슬 나오는 얘기들이었나 보네.
모진 말은 참 잘만 하시더니 아이 또 왜 그렇게 받아들여? 엄마도 많이 놀랐어. 내가 이런 말 처음 하니까 내가 이럴 때 나서서 중재도 하고 그래야 남편 노를 쓰라 하지. 그날도 내가 괜히 늦게 가서 이런 상황만 두고 가서 미안해 죽겠어. 마음 넓은 당신이 한 번만 우리 엄마 좀 봐줘라. 응자니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여보. 아, 알았어. 징그럽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나도 솔직히 그렇게 하고 나와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한 번 멈추고 정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지? 그러더니 남편은 저에게 혼자 마음 추스릴 시간을 주고 싶다며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까지 나왔죠. 당신도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이번 기회에 혼자서 마음도 추스르고 아무 생각 없이 푹 자고 좀 쉬어. 나 혼자 어디서 혼자 쉬란 거야? 안 그래도 내가 당신 편히 쉬게 지기어주려고 계획을 좀 짰지. 무슨 계획? 난 당신 쉬는 동안 잠깐 엄마 모시고 가까운데 여행이라도 좀 다녀올까 봐. 이번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당신 말대로 짚을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전 솔직히 남편의 여행 이야기가요? 당황스럽더군요. 어머니와 며느리가 대면한 분위기에 저는 저대로 보내고 둘만 여행을 가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았죠. 화해하자고 다 같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 분위기가 갑자기 무슨 여행을 간다 그래? 그리고 안 가고 싶어서 빠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아예 아니야, 절대로. 나도 할 말이 많아서 그래? 실은 엄마한테도 이런 일 생기면 나도 안 볼 작정으로 강하게 얘기하려고. 괜히 딱딱한 자리에서 말하면 엄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좋은 거 보고 나서 마음 풀린 상태에서 말하면 같은 이야기도 쉽게 받아들이고. 아예 어차피 휴가 하루 이틀밖에 못 쓰니까 해외로 가기는 그렇고 그냥 펜션 하나 자꾸 2박 3일 놀다 올까봐 나 진짜 안 가도 괜찮은 거지. 그럼 내가 당신 배려한 시간인데 이 상황에 당신이나 엄마나 지금 가면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안 그래? 사람 마음이 어제까지 싸우고 풀었다고 하루아침에 좋아 죽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이참에 친구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그래? 내가 가서 단단히 말하고 올 테니까 가족들 앞에선 어땠을지 몰라도 제 앞에서만큼은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고맙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하룻밤을 보내는 건 어색할 것도 같고 해서 남편 뜻대로 하자고 했죠. 그리고 다행히 어머니도 여행 준비에 마음이 좋아졌는지 연락을 해오더군요. 나도 내가 딸 같고 오래 지낸 식구 같으니까 너무 편하게 대해줬던 것 같아. 앞으로 내가 내 동생도 잘 가르쳐서 그런 부분 서운하지 않도록 감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한 말도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내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성숙해서 배울 점이 많다는 뜻이야. 그날은 저도 경솔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나이 얘기할 때마다 쌓였던 게 터진 것 같아요. 그래도 먼저 사과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더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할게요. 그래, 우리 서로 좋은 시간 갖자. 알았지? 나라도 지금 늙은이 데리고 같이 여행 가는 건 싫을 것 같았는데 너한테 잘 얘기했다더라. 이번 여행은 너를 더 이해하고 좋은 시험이 되는 걸 배우는 자세로 가려고 그런다. 한적한데 좀 보고 걸으면서 마음 좀 넓히고 오려고. 다행히 여행을 가기 전에 어머니와 풀 수 있어서 마음이 더 홀가분했죠. 간만에 저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랜만이라 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방 안 들어가고 늦잠도 자고 밥도 배달시켜 먹다가 다음 날은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와야겠다 했죠.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몇 년 만에 주어진 자유시간에 한껏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유시간이 끔찍한 사건 현장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 고향 친구들과도 오랜만에 연락해 안부도 묻고 수다도 떨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개중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갔다던 고향 친구 한 명이 저녁이 되자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배려한답시고 여행을 갔던 소식에 일부러 연락을 안 했던 거거든요. 처음엔 친구 아이들이 실수로 누른 건가 하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너 여행 중 아니야? 얘야, 세상 정말 좁다. 휴가철이 비슷해서 그런가? 언제 내려왔어? 내가 어딜 내려가? 너 속초제 다 봤다. 아까 시장에서 실은 내가 너의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도 봤거든. 그렇게 자주 여행도 다녀 되게 좋아 보이던데. 그나저나, 넌 결혼하고도 어쩜 그렇게 관리를 잘했어? 많이 예뻐졌더라. 무슨 뒷모습 보고 20대 아가씨인 줄 알았잖아. 얘야, 내가 우리 남편을 봤나? 본데 남편이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갔거든. 넌 벌써 노안이 온 거 아니니? 난 가지도 않았는데 누굴 보고 나로 착각한 거야?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옆에 너도 있었잖아. 분명히 너였는데. 나 시어머니 말고 또 누가 있었어? 갑자기 친구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전 다른 여자를 봤다는 친구 말에 한동안 무슨 말을 못하고 계속 전화기만 들고 몸이 굳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쩐지 여행 간 뒤로부터 남편은 좋은 시간 보내라는 말과 함께 아무런 소식도 없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먹는 사진부터 풍경. 사진까지 사사꽁꽁 보고하고 얘기했을 사람인데 말이죠. 아니, 우리 남편도 아까 넌 줄 알고 저녁에 시간 되면 약속 잡아서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 그래서 전화한 건데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나 봐. 미안해. 오랜만에 여행지에서 얼굴이나 보나 했더니 아쉽다. 너 내 친구 아니야? 그럼 이 전화 이렇게 끊으면 안 돼. 숨김없이 말해줘. 아니, 실은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당연히 너라고 생각했어. 키도 그렇고 너랑 비슷해서 옷 스타일이 조금 다른가 하긴 했는데 놀러 올 땐 또 편하게 입을 수도 있으니까 괜한 소리 한 거 아니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긴 해야 할 것 같아. 영락없는 부부였거든.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 앉았습니다. 평생 제가 바라고 간절히 그려오던 가정이란 커다란 지붕이 내려앉은 것처럼 큰 굉음이 들려왔죠. 그리고 전 망설일 필요도 없이 그날 새벽 핸들을 잡고 속초로 향했습니다. 밤길을 헤치며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마침내 속초 표지판이 모습을 보였어요. 얼마나 분노에 몸이 떨리는지 잠도 오질 않더라고요. 가는 동안 남편이 자주 쓰는 계정에 들어가 예약한 펜션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편의점에서 차디찬 생수 한 병을 단숨에 마시고 갔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렇게라도 잠재워야만 했어요. 전 배를 누르고 들어가서 현장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 마당 한 구석에서 한동안 셋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신이 난 세 사람은 수영까지 마치고 테라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결의 다섯은 바람을 핀다는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 남편의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찼죠. 그것도 시어머니까지 같이 있는 장면을요. 오늘이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냥 밤샐래요? 안 돼. 자기 자는 얼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빨리 자. 이것들이 혼자 된 늙은이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네. 아주 둘이 천생연분이다. 당연하지. 누가 이호준서인데 자기야 하트 해봐. 이렇게 사진 찍자. 그러니까 나는 천생연분 만나게 해준 어머니 옆에 꼭 붙어서 잘래요. 이따 800에도 해드릴까요? 아, 어머님, 오늘 많이 걸으셔서 다리 아플 텐데 다리 주세요. 주물러 드릴게요. 어때요? 시원하죠? 아유, 손도 야무지네. 피로가 싹 풀리네요. 아휴, 예뻐 죽겠다. 어쩜 이렇게 애교도 많고 예쁜 짓만 골라서 할까 모르겠네. 역시 여자는 한 살이라도 젊고 예쁜 게 최고야. 우리 집 저 시어 빠진 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잘 갖다 버려야지. 근데 그걸 누가 갖겠어?
희낙낙거리는 세 사람 웃음소리를 숨죽인 채 듣고 있는데 그 순간 어떻게든 녹음으로 이 상황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지금부터 감정의 휘둘림이 아니라 법적인 준비를 단단히 해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윽고 남편 입에서 확실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근데 얼른 어머니 며느리 되고 싶은데 언제 돼요? 저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잖아. 괜한 의심 섰다간 다 물거품이야. 일단 엄마하고 한판 했으니까 여행으로 정리하고 계속 문제 만들고 키워서 그때 확실히 정리해야지. 그 여자, 이혼 절대 쉽게 안 한다니까. 요새 그런 여자 봤어. 가정 지키는 게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인간이야. 어릴 때 꿈이 뭐? 현모 아니? 그럼 더 들러붙는 거 아니야? 난 어머니랑 오빠랑 결혼해서 이렇게 셋이 한 집에서 살고 싶단 말이야. 아이, 근데 걔는 아무 연락 없냐? 별에 심하네 엄마. 그 여자 그런 쪽은 완전 둔하고 멍청해. 내가 저번에도 자기하고 엄마 있는 우리 단체방에서 대화하는 거 대놓고 걸릴 뻔했는데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가 악역을 자주 좀 해야겠어. 모든 책임을 돌려야지. 무조건 그래? 개미 일어나고 두고 나니 나한테 그 말을 듣고도 풀리지 주름만 짜글짜글하고 늙어 빠진 걸 병들이라고 두고 싶겠네. 아, 나도 하루빨리 내가 우리 식구 되면 좋겠다. 내가 너 만나고부터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니까 진짜요. 전 오빠만큼 어머니가 좋아서 얼른 며느리 되고 싶어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제 꿈을 이용해 뒤에서 이런 끔찍한 작당을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어머니의 마지막 말엔 며느리감을 만들 때마다 하는 소리 같았죠. 전 한동안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올지 계획을 녹음해 드릴 작정으로 버티고 있다가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쯤에 1층에 열린 문으로 올라가 문고리를 확 잡고 돌렸습니다. 그 순간 안에 있던 새 인간이 이불부터 쓰고 숨더군요. 제 눈에 상간녀 다리까지 총 6개의 발을 보고 있으니 실감이 확 나더라고요. 저는 아주 있는 힘껏 이불을 잡아당겨 생각 모두 얼굴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잠시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연락도 없이 이 밤이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 아니, 우리 둘이 여행을 왔다가 우리 조카를 부른 건데 인사할 둘이. 당신도 처음 보지? 우리 그 팔촌 조카인데? 조카, 아주 조카고 있네. 끝까지 인간들이 사람 무섭게 보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이런다고 생각해. 이미 내 인생 어떻게 끝내줄지도 다 결정하고 왔어. 저는 차가운 냉소를 띄우며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돼버린 저를 보는 두 사람 눈이 공포에 질렸더라고요. 얘야, 너 자유 대답해. 어려서 한참 또 모르는 이 불쌍한 거사 대답 제대로 안 하면 네 가족, 동창, 회사 동료 내 이름 아는 모든 사람한테 유부남이랑 놀고 먹는 이 모습 싹 다 까발려서 인생 깜깜하게 만들어줄 거야. 고개 들고 다니고 싶으면 잘 말해. 둘이 어떻게 언제부터 만났어? 저는요, 선생님이 할머니가 저를 자꾸 꼬들겨서 잠깐 여행만 따라온 것 뿐이에요. 10살이나 어린데 제가 미쳤다고 유부남을 만나겠어요. 안전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자기 아들 만나보라고 자꾸 연락이 오고. 그래서 곧 이혼한다면서요? 뭐야, 내가 언제 날 꼬드겨 없단 말이 전해네. 이게 여기까지 신나서 따라온 게 누군데이? 요망한 게 여보 이런 여자 말을 믿어? 다 지어낸 소리라니까 넌 조용히 있어야 해. 쓸데없이 혀 놀랄 생각 말고 증거를 보여줘야지. 증거를 내가 여기까지 쫓아온 이 말이 믿겠니? 내 부모 얼굴 생각해서 기회 주는 거니까 빨리 내 앞에 증거될 때까지 와내.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문제 내용 다 있습니다. 상간녀는 제 말 한마디에 충성이라도 할 것처럼 바로 코앞에 와서 무릎까지 꿇고 문자를 대령하듯 보여주더군요.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을 찍어놓고 나중에는 상간녀 핸드폰까지 압수해뒀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그 시간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소송을 할 생각이었지
이미 속초로 올 때부터 모든 결정이 나 있었거든요. 저 여자 정신병 있어, 여보. 우울증 약도 먹고 완전 또라이라니까. 그래, 처음 본 여자 말을 왜 믿어? 그래도 우리가 본 4월이 얼만데 우리 말이 믿어야지. 우리도 어떻게든 떼놓고 오려 했는데. 아, 저것이 자꾸 거머리처럼 따라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있던 거야? 이 여행 끝나면 다 정리하려고 했다. 정말이야. 엄마가 그냥 농담으로 해본 소리지. 무슨 며느리감이야? 그런 건 없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 앞에 와서 상간녀를 가리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두 인간 얼굴이 꼴보기 싫어져 그대로 끌고 나와 수영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천봉 소리를 내며 둘이 빠지더니 허우적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둘 다 수영 못하는 걸 전 알고 있었거든요. 어이 모자 사기단. 그러니까 입 닫으랬지? 나 당신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들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 주둥이 찢어버리기 전에 가만히 계시죠. 나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생판 처음 본 이 아가씨 말이 더 믿음이 가네. 아니, 그게 단단히 오해한 것 같은데? 아무 사이도 아니야? 어르신은 여기 큰 거울이나 보셔. 당신 짜글짜글한 얼굴은 안 보이나 봐에 내가 이 늙은 호박을 진지하게 내다 버렸어야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랍시고 대우해줬더니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며느리가 당신 멋대로 갈아 끼우는 나사라도 돼. 늙고 녹슬어서 갈아 끼우는 걸로 치면 당신이 1순위야 알아. 시어머니는 제 말에 입을 꾹 닫고는 더는 납을 대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혼자라도 살겠다고 생각한 남편은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상간 열 쏘아보더군요. 얘야,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우리 식구끼리 왜 풀어야 하니까? 나가라고. 뭐, 오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 이 할머니는 그렇다 쳐도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너무하잖아. 나한테 오빠가 약속한 것도 잊었어. 이혼만 하고 오면 이 할머니 집에서 둘이 먼 데로 가자고 했잖아. 뭐라고? 이 썩놈의 자식. 너, 그 말이 사실이야? 시어머니는 분노한 얼굴로 이를 악물며 남편을 끌어당기더군요. 그리고 남편 놈도 질세라 효자 얼굴을 거두고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솔직히 엄마한테나 할 만큼 했잖아요. 뭐를 더 바라는데? 무슨 밑빠진 덕에 물 부는 것도 아니고. 바라는 게 끝이 없는 사람이었잖아. 옆에 있으면 피가 말할 정도라고. 며느리만 봐도 그렇지. 아, 저런 여자 없다면서 결혼하라고 등 떠밀 때는. 언제 고복하면 가르칠 생각이 나고 나도 엄마랑 사는 게 지쳐 아니하고 아이고 그렇게 힘들면 여기서 콱 죽어버리자. 왜 살아? 왜 지금도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누가 여기 오자고 했어? 엄마잖아. 아이고, 나한테 와서 연상을 만나는 게 아니었네 뭐하네. 사는 게 재미없다고 징징대던 놈이 누군데? 넌 내가 여자 안 물어다 줬으면 결혼이고 뭐고 할 수나 있었냐?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 다 누르지 마 말했다. 밟지 말라고요. 얘야, 이게 어디? 머리 당기지 마. 물뱀 한번 채워볼래? 아유, 진짜. 결국 모자는 펜션 수영장에서 서로 죽이네. 마음에 엉겨붙어서 밟고 머리를 당기고 아주 난리를 피웠고 저는 그 틈에 둘이 입고 온 옷을 전부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너무 처참하고 끔찍한 진실을 제가 더 서글퍼지더라고요. 북치고 장구치고 둘이 신나게 싸워봐라. 그걸 좋다. 너네는 사기칠 때나 죽이 잘 맞지? 가족도 아니야? 그리고 저는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가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물었어요. 변호사는 상간녀와 문자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소개하고 여행까지 간 행위를 인정받게 된다면 꽤 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다면서 잘 준비해보자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하며 집까지 팔아 저에게 위자료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 회사까지 소송에서 이긴 사실과 그간의 일을 전부 알렸어요. 이혼 소송을 끝내자마자 또 다른 소송까지 휘말려 결국 돈벌이를 해야 할 상황일 텐데 전 남편을 회사까지 나오게 되면서 모든 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당신한테 전부 다 주고나 완전 개털이야. 지금 다른 소송까지 걸려서 돈 나갈 때가 누군데가 아닌데 숨을 쉬게 해줘야지. 우리 엄마가 저지른 짓이라고 전부 여보. 아 듣고 있어? 그래. 그런 엄마를 뜯어버리지 못한 게 잘못이다. 천추의 한이야. 아우. 통화하는데 어디서 젖비린 내가 나지. 너 아직도 엄마 탓이나 하고 앉아있냐? 얘야. 그 여자들하고 신나게 논 게 누군데 그것도 엄마가 시켜서 했다고 할래? 그럼 넌 완전 꼭두각시지. 내가 무슨 사람 노릇을 하겠어? 그래, 내 잘못도 거 인정할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여부 시키는 대로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회사만 다니실게 해줘라. 나 아무데도 못 간다고 이러다가 진짜 인생 끝이야. 그날 너 물만 먹이고 나온 게 설마 끝이라고 생각했네. 진짜 끝으로 한번 가봐. 내가 거길 보내려고 너 안 죽이고 여태까지 살려둔 거야? 전 살벌한 마지막 통화로 그 인간과의 마지막을 찍었습니다. 솔직히 그날 펜션에서 제가 무슨 이성이 있었겠어요. 그냥 그 인간 몸에 손도 대기 싫어 물이나 먹이려고 밀친 것뿐이죠. 저들과 똑같이 되지 말고 끝까지 제 방식으로 저답게 싸워서 끝을 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와 친구가 되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다음 달에 친구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더니 꿈을 가져도 될까요? 정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봐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응원이 절실하네요. 큰 용기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